안녕하세요. 블랙스탁입니다. 오늘은 종목 Q&A 2주차 상신 EDP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냐면 2차전지 들어가는 이제 캔이나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캔 중대형 쪽을 보시게 되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2차전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케이스라는 건 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내용물,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등을 담는 용기를 말하는 거고요. 각형과 원형에는 휴대폰, 노트북용이 용기를 만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캡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발생된 전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단자 역할을 해주는 것도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간 실적을 놓게 보게 되면 20년은 그동안 없었던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4분기 추정치를 제가 3분기에 70%로 잡았다고 했을 때 외형 성장은 이뤄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감산이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5년 연평균 성장률이 순이익은 58%, 영업이익이 28%라는 거. 특히나 2차전지 산업군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전방업체의 투자에 따라서 밸류체인들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이 바로 여기 영업이익률에 반영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영업 실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재작년 20년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5%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의 평균적 영업이익률은 9% 내외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무래도 최근 알루미늄 단가, 이 캔을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갈 텐데 알루미늄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좀 수익성에서는 좀 악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 자본 비율 또한 현금성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건 회사가 아직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기 EPS를 보겠습니다. 3분기 누적 데이터를 20년 대비 21년으로 봤을 때 YOY로 106%나 성장을 하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지만 순이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근간한 EPS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21년이 20년 대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EPS는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EPS 기반한 멀티플을 18배 정도 준다고 했을 때는 한 목표 주가는 21,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반적인 산업군과 배터리세 3개사에 대해서 문의를 같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도표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연기관의 수요가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서 당연히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은, 이 엄청난 성장률, 유럽은 무려 연평균 성장률이 37%고요. 미국은 무려 46%에 달합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투자하셔야 될 산업군입니다. 이어서 크래프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이 45만원 말씀해 주셨는데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치보다 40% 큰 폭으로 하회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증권사 목표 주가들도 많이 하향된 모습이고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거래일 연속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때부터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신작 게임인 뉴스테이트가 출시 이후에 최초에 좀 상위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매출 순위 상위에는 실패를 했고,
전반적으로 흥행이 많이 실패하면서 매출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2년 뉴스테이트의 매출 추정치가 원래 5,500억이었는데 1,500억씩이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영업이익 또한 1조 2조 원에서 8,700억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올 거로 같다고 하면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여기서 뭔가 실적적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45만원 단가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어떠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최소한 40만원 선까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사들은 대부분 신작 흥행 부진이 있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요. 저는 40만원 정도 내오게 되면 일정 부분 비중 실었던 만큼 다시 덜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신작들에 대한 게임 흥행 여부를 체크하면서 그리고 이 회사가 보여주는 실적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평단 관리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탈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주차 종목 Q&A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